자, 공수처가 지금 손준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좀 뭐 공궁에 빠졌다 그러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원이 영장을 안 내준 이유가 조선일보 등이 그렇게 선동할 이야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가 어려움에 빠졌다, 뭐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소리를 하길래 공수처가 이제 입장문을 내놓은 거죠. 상황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준 건데, 손준성의 공범은 김웅이다. 그리고 또 검사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손준성이 화요일 날, 2일 날 공수처 수사 받으러 나가요. 나가서 이제 손준성을 조사하고 나면 바로 김웅이 또 가야 돼요.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엮이는 거야. 사실은 그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 새끼가 2달 다 되도록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나오니까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저는 그게 지책이었다고 봐요. 공수처는 검찰들처럼 그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되지. 방어권 충분히 보장해야지. 근데 실제로 공수처가 봤을 때 손준성이 도망갈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때까지 숨어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윤석열이 당선될 때까지 숨어버리면 어떡해.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윤석열 당선될 때까지 숨으려면 한 5,000년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공수처는 검찰하고 달라서 언론하고 접촉면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언론 장난질을 못 해요. 언론 몰이를 못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의 입장 같은 게 굉장히 제한되고 언론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손준성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사실 잘 몰랐어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언론에서 너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공수처가 무능하니부터 시작해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이루어 가고 있니 하니까 이제서 공수처가 도저히 못 참아서 언론에 자기들 입장을 정말 최소한만 낸 겁니다. 왜냐면 수사라는 건 자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사 기법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다 노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2019년에 검찰처럼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다 까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수사들 자맹성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모르고 있고 이거를 숨기면서 피의자에게 정보를 캐내는 게 수사 기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관 누가 관여돼 있다, 검사 누가 관여돼 있다라는 것도 영장에 적시를 못하고 성명불상이라고만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런 건 전혀 주목을 안 하죠. 뭐 휴대폰 잠금 해제를 거부하고 있다, 이거 우리 한 명밖에 몰랐잖아. 잠금 해제 거부하는 거. 한동훈. 나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야 겨우 이게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 참 깝깝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휴대폰 잠금 해제를 안 해준다고 해서 이거를 영장을 받아줘 버리면 다른 사람이 또 한 명이 구속이 돼야 돼. 한동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런 모양이 됐는데, 아무튼 간에 공수처의 영장을 안 받아준 게 안타깝죠, 당연히. 이런 건 영장을 받아줬어야 되는데 안타깝긴 한데, 공수처 입장에서 분명히 득도 있습니다. 안 나오면 이제는 입고예요. 안 나오면 이제 진짜 입고. 화요일 날 안 나가면 이제는 진짜 고소이지. 그러니까 법원이 조금 적극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폰 휴대폰의 잠금 해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도 증거 은닉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넓게 보면.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해야 된다라는 의제를 띄운 적이 있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해도 명령 안 하는 사람들 불응할 시에 징역형 가게 하는 그런 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포렌식 센터가 대검에 있잖아. 요거를 국가기관으로 바꿔야 돼요. 국가수처럼. 왜냐면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국가수처럼 한동훈 핸드폰 필요해, 수사상 필요해, 그러면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업그레이드 시켜줘야죠. 아니,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거는 검사니까 이렇게 휴대폰 안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채팅창에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10,000명한테만 평등하다고. 이거는 검판사, 사법부 거기에 관련된 사람한테만 평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검찰청에 가서 수사를 받으려면 핸드폰 다 깔아오면 까지. 누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끝까지 함구하고
말을 안 합니까? 안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없잖아요. 법이 미비해서 그래요. 아니 법이 미비하더라도 이거는 까라면 까야 되는데 이건 아니, 출석을 안 한 것과 제 마찬가지 말은 아니냐고요. 법이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벌을 못 주는 건데 그 증거가 핸드폰 안에 담겨 있어. 근데 핸드폰을 안 까도 이 사람을 더 처벌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거야. 공무원이 피의자인 상태에서 핸드폰 비밀번호 안 까면 사형. 이런 법이라면 안 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입법적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우리나라 이미 그런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음주운전. 음주운전 한 사람이 안 불었다는 사유로 사실 최고 혈중 농도가 나왔을 때랑 똑같은 처벌을 맞아요, 받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것처럼 휴대폰 비밀번호 안 까? 안 까면 거기 휴대폰 비밀번호를 까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해서 디지털 증거를 은닉했다는 이유로 해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당연히 저쪽에서는 절대 동의 안 하죠. 인권을 침해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사실 입법에 문제는 없다고 저는 예.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정황으로는 예를 들어서 4월 2일 날 채널A 사건 관련한 판결문을 검사가 검색을 하고 요거를 이제 검색한 내용을 갖고 고발장에다 집어넣고 그 고발장을 손준성이 김웅한테 보내고 이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는 제보자 X라고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이미 그 손준성 밑에 있는 검사들이 검색해가지고 그 내용을 고발장에 집어넣는 방식.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증거가 돼요, 안 돼요? 되겠지? 네, 정황 증거 충분하죠. 그리고 그 뉴스버스가 이번에 좀 취재해서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솔직히 말해 더 빼도 박도 못한 거야. 봐봐. 손준성이 지금 고발장을 만든 거를 고발장 그 서류 파일로 보낸 게 아니라 그걸 일일이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면서 여기다가 자기가 코멘트를 달았던 게 나왔어요. 제보자 X가 지땡땡임 이렇게 손준성이 직접 쓴 것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포렌식 해가지고 나온 거야. 진짜 김웅이 큰일 했네요. 네, 진짜 진짜 큰일 난 거야. 우리가 텔레그램 써보면 왜 그냥 그림 파일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림 파일에 대한 설명도 보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손준성이 쓴 게 그대로 포렌식이 됐어. 요거는 사실 손준성이 핸드폰을 까면 이런 것들을 더 나온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나 환동과 연관성이 나오기 때문에 안 까는 거거든요. 맞아요. 요거는 이미 조성은 입장에서 보면 손준성 그냥 범인이에요. 구속돼도 얘는 어차피 처벌을 면하기 힘들어요. 손준성이 보낸 건 확실한 디지털 증거로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손준성이 한동훈하고도 이야기를 했다는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한동훈이 본인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이폰 감춰라. 비밀번호 이렇게 해라라고 저는 팁을 줬다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성명불상의 3급 검찰 간부들 뭐 이렇게 나왔지만 A 검사, B 검사 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정말 진짜로 이 실무를 했던 사람, 그 검사는 누구냐? 이제 여러 번 우리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이몽석 검사라고 나왔고 지금 검사가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다. 여기에 나오는 검사 이름도 나왔어요. 성상욱 검사라고. 이 정도 나왔으면 공수처가 수사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공수처는 이렇게 구속영장에 적시는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보가 미리 이렇게 손준성 검사한테 가면 안 갈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에는 성병불상을 했지만 실제 그 영장이 기각되고 나자마자 바로 언론에서 그 검사들 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명불상의 상급 검사인지 아니면 이렇게 지시를 받은 검사인지 이런 사람들을 이미 공수처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수사상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디까지 정보를 오픈하고 어디까지 오픈하지 않을지를 굉장히 좀 정교하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정말 많이 진척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진중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도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진중권은 뭐 예전에 뭐 보수 논객이 된 지 오래됐지만 진중권이 나서가지고 조국 장관 패고 심지어 동양대 진중권 추천한 사람이 정경심 교수야, 이 나쁜 새끼야. 근데 그 진중권이 이 검찰들이 뭔가 당위성을 만드는데 도구로 사용됐던 바로 증거도 하나 있었죠. 진중권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직접 지가 긁어 와가지고 요걸로 이제 조성은을 이제 구워 삼는, 그러니까 손준성이 이제 그 김웅이라든지 이 전달을 할 때 자기 당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까지 같이 했어요.
윤석열의 한패거리였던 거지 사실 진중권은 자기 의도에 어땠든 간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동의가 얻을 수 충분히 동의하니까 이렇게 보낸 건데 저는 이게 김웅이 진짜 멍청했다고 보는 게 본인이 이거를 정말 감쪽같이 했을 거면 이런 식으로 포워딩을 하지 않고 하나하나 복사해가지고 옮기던지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얘네들은 기본 마인드가 그거라니까요. 누가 감히 내 휴대폰을 까? 누가 감히 내 계좌를 봐? 이게 이렇게까지 오픈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상상 못했겠어요. 자체 안 하는 거죠. 걔 뇌물을 자기 계좌번호로 받는 유일한 직업이 검사라고 해요. 누가 감히 내 휴대폰을 까고 내 계좌를 털어보고 내 휴대폰을 깔 것인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조성은이라는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 저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이럴 줄 알고 김웅을 데려왔는지, 데려왔더니 김웅이 이런 짓을 했는지 정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런 거 아닐까? 김웅은 이제 뭐 소설 작가이기도 했잖아 검사일 때. 네, 검사대죠. 그쪽에서는 인정 못 받는 그냥 형사부 정도 하는 일반 검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소설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튀고 싶었던 바로 약간 관종기 있는 그런 사람이고. 네. 그러다가 그 김웅이 이제 정치권에 나오니까 윤석열이 부르지 사퇴하는 날 뭐 김검사 어쩌고저쩌고 이제 자기한테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검찰에 가자마자 이제 김웅이 마침 윤석열이 지금 검사 생활 총장 끝난 지 3개월 만에 정치권 나오듯이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나서 바른미래당 그 당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인가 그럴 거야. 거기 이제 나중에 합당하면서 이제 뭐 국민의힘 그 당시 미래통합당 뭐 이렇게 합쳐지게 된 건데 아무튼 이 짓거리를 하면서 지금 사실 국민을 기만한 거죠. 좀 씁쓸하고요. 자, 요즘 대학생들이 열일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지금 참 윤석열은 대학생들한테 먼저 맞아 죽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학생들이 지금 각종 대학에서 대선 후보 사퇴하라면서 전두환 옹호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살아 움직이면 그 나라는 미래가 밝은 겁니다. 뭐 지금 이런 그 대자보 붙이는 대학이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아주대, 성대 등 좀 유수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이제 이거 안 붙인 대학은 좀 문제가 있는 대학이고요. 웃어주면 좋겠는데요. 전남대, 광주여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경북대 등 여기 계속 대자보가 붙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대한민국 대선 후보로 나온 자가 어떻게 전두환을 옹호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런 대자보 손으로 쓴 대자보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아직도 우리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있구나. 근데 이제 이전에 윤석열이 한번 청년들을 이용해 먹으려다가 실패한 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윤석열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청년들의 깐부가 되겠습니다. 어디서 또 봐가지고 또 깐부라는 말을 쓰면서 본인이 오늘 깜짝 선물을 받았는데 뭐 몇몇 대학들 경상도 대학생 협의회의 총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 선언이 있었다 이렇게 올렸는데 바로 안동대 총학생회가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창피를 샀는데 그 이후에 올바른 대학생들이 저런 대자보를 붙여줘가지고 더욱 빛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은 저쪽 세력이 윤석열 같은 세력이 뭐 청년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온 세력이라면 편드는 게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질 리가 없잖아. 신용만 하겠지. 공감력이 없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선 주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전두환을 찬양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 같은 자가 전두환 같은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니까 그걸 못 오게 막으려고 저렇게 해대는 짓거리를 보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더군다나 여당이 어렵게 만들려고 고발 사주를 하고 그러니까 정치 공작을 수시로 일삼는 자예요. 조국 수사가 정치 공작입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맞아요. 네. 도를 지나치면 그게 공작인 거지. 그런 자가 지금 전두환까지 찬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시대의 양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서야죠.
반대한다. 저건 말이 안 된다라고 나서야 되는 거죠. 윤석열 모교인 서울대생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스누피라는 그 스누라이프. 사이트는 스누라이프에는 죄송해요. 스누피요? 스누피 죄송해요. 그거나. 스누라이프에는 그렇게 뭐 조국 관련해서 이렇게 막 성명서 올리고 했던 사람들이 왜 조용한지 모르겠고 대학생들이 오히려 막 120시간 노동 그다음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더 분노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분노해져서 그거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자, 대한민국의 5.18 트라우마는 현재 진행 중으로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만 있어도 경악스러운데 입으로 서슴없이 내뱉는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라고 하는 아주대 대자보였고요. 전남대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전두환 옹호 발언 윤석열 대선 후보 자격 있냐? 광주를 우롱한 윤 전 총장은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그리고 광주여대에서는요. 국민 기만을 멈추고 당장 후보부터 사퇴하라. 경북대 뭐 아주대 이런 데서는 제2의 전두환 예비 학살자 그 말 중요해요. 예비 학살자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21세기 2022년에 대통령이 될 자가 전두환을 옹호하는 지경이 이르렀다면 역사를 한 100년쯤 퇴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역사는 그런 거죠. 우리 민주진영에서 2010년에 무상급식이라는 거 들고 나왔을 때 다 반대를 했었죠. 지금 무상급식 반대하면 저쪽 사람들 당선 안 돼요. 그건 T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역사의 진보예요. 10년쯤 지났을 때 역사가 얼마큼 진보했는가.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복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반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담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들어도 심지어는 2개까지는 임플란트 되죠. 근데 이걸 되돌린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겠어요? 역사는 퇴보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치 군인이 물러가니까 정치검사가 대한민국에 불과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놈이 지금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나오고 있는 거. 이거 일종의 쿠데타죠. 권력의 공백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정치인 한두 명한테 집중돼 있던 것이 1987년 이후로는 그 정치인에 집중돼 있던 권력이 공백 상태가 되면서 그 권력을 여러 집단들이 나눠 먹었거든요. 그게 뭐 관피야, 법피야 하는 이런 조직들이었고 어찌 보면 그 정점에 서 있는 게 사실은 검찰과 언론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검찰과 언론 권력을 지금 일반 국민들이 그 권력을 지금 다시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 그런 정말 준차대한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간가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고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모든 게 원흉이 딱 직업이 전직이 보면 2개야. 검사 아니면 기자야 지금 보면. 맞아.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영원한 수레바퀴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정말 지금 뭐 한참 말이 있는 대장동 사건만 해도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검사 출신하고 기자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우리 사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그거를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자기네들이 계속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드러난 상징적인 게 윤석열인 거고. 요거를 우리 국민들이 되찾아오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사건이 될 거예요. 예. 자, 어쨌건 윤석열은 지금 뭐 고발 사주만 해도 이 사람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검찰 공무원들을 사유화했어요. 자기 부하 직원들 시켜가지고 민주당 선거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열린 우리당이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같은 그 뉘앙스 한마디로도 탄핵시켰던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윤석열이 뭐 이따가 그 얘기 또 나오겠습니다만 본인 문제, 장모 문제, 자기 부인 문제 이런 자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얘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생각이 있다면 저는 윤석열 먼저 떨어뜨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박근혜를 45년 구형한 자에게 어떻게 표를 주겠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나요? 아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